안녕하십니까, 최준철입니다. 뒤에 칠판이 준비되어 있으니 준철스쿨 시간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잠깐 구독자분의 사연 하나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자TV에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출력을 했더니 무려 A4 2장에 이르는 이제 분량입니다. 그 아이디는 BJ 카나다 G라는 분이고요. 아이디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캐나다에 살고 계시고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링 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 중년의 남성이라고 하십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완전히 초보자셨고요. 현명한 투자자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돼서 아마존에서 원서로 사서 읽으셨다고 하고요. 정작 그때 당시에는 나스닥 종목들이 워낙에 인기였기 때문에 팡유의 주식들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하면은 이제 에너지 산업이 발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뭐 석유,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들 연관이 있는 업무를 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신 거를 이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 에너지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또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고 뭐 캐나다의 석유 업스트림 회사들, 국영제 회사들을 사고 이거를 뭐 현금 흐름, 부채, 뭐 자산 가치,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을 직접 역시 엔지니어시네요. 표로 만들어서 이제 계속 비교하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22년 들어서 뭐 나스닥 종목들은 폭락을 했지만 오히려 BJ 카나다 G님의 포트폴리오는 계속 올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주식 투자 초보자로서 처음 2.5년 동안의 격동기에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인지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우쳤다는 것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투자를 한 지 3년이 안 된 초보지만 최 대표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방송하신 내용들을 못 들었다면 소개해 주신 책을 못 봤다면 저도 아마 시류를 쫓아서 단타를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보다 제가 공부하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토론토에서도 대표님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에 뭐 이런 촬영 하나 하기도 좀 망설여질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그런 하락장 시기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이슈들이 많죠.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 부자TV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응원의 말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뒤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보 우위, 다른 하나는 분석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똑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면 투자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능력의 범위라는 겁니다. BJ 카나다 G님의 사연과 연결을 시켜보면 그분의 원래의 능력 범위는 캐나다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석유 가스 회사, 즉 에너지 회사들에 대한 이해도가 원래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주식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이 IT주들에 관심을 가게 되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게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막상 이걸 투자를 해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깨달은 바 있으셔서 이쪽으로 집중을 하시면서 마음도 편해지시고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얻게 되신 거죠. 아마 여기서 나오는 정보와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본인이 해석하시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남의 동네에 가면은 이 눈탱이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분처럼 자신의 능력 범위에 머물러라. 이것이 다시 스포를 하자면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능력의 범위는 많은 용어가 그렇듯이 워렌 버핏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Circle of Competence 라고 하고요.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은 자신이 진정으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분야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능력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면 이 원의 크기,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뭐 이만한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죠. 종목으로 따지면 많은 종목을 알고 있는 사람과 좀 좁은 범위의 종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잘 아는 거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지, 아는 거가 많은 사람이 뭐 적게 아는 사람을 무시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이 능력의 범위라는 좀 뜬금없는 키워드를 꺼내든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약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혹독한 시험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뭐 기업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악재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시장이 너 이 회사 잘 알아? 너 진짜 자신 있어? 약간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처럼 계속 악재를 퍼부으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내서 투자자의 심경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때 능력의 범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약세장에서의 능력의 범위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제가 매매 기법에는 물타기, 불타기, 갈아타기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약세장이 돼서 계속 주가가 빠지다 보면은 좀 덜 매력적인 걸 팔아서 더 매력적인 걸 사는 갈아타기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저희 매니저들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약세장이 꾸준히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엔 매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잘 아는 종목으로 비중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아는 거를 팔아가지고 더 아는 거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 능력의 범위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나면은 정말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비중은 커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악재를 던지면서 흔들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의 범위라고 하는 건 평시에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또 시기가 되는 겁니다. 능력의 범위는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그래도 몇 개쯤 자기가 아는 분야는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가 내 능력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해 보는데 몇 가지 기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의 열렬한 팬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좋아하면은 잘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제품이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지 나쁜지, 뭐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덕질을 하고 있는 분야, 특정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야, 예를 들면 취미 활동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의 반응을 접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 이러면은 지금 편의점에서 뭐가 인기구나, 뭐가 잘 팔리는구나, 지금 포켓몬빵이 팔리는구나, 혹은 뭐 맘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은 요즘 주부들이 이런 그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능력의 범위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누구나 우리가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느 조직이나 어떤 업무를 하는 직업인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업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능력의 범위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까? 이거는 뭐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사연을 보내주신 BJ 카나다 지님이 이제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에너지 기업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유회사로는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그리고 S-OIL, GS, 자회사 이제 GS 칼텍스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세 개 회사를 딱 보셨을 때, 이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회사다, 그리고 이 세 개 회사의 차이점이 뭐다를 바로 알아챌 수 있다면은 정유업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의 능력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 이 세 회사들의 이익이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혹은 다른 팩터들, 변수들이 움직일 때 전체적으로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겠구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금방 그려진다면, 혹은 회사에서 그 팩터들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 쉽게 이해가 된다면 그거 역시 정유업이 내 능력 범위 안에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이 정도로 잘 알고 이해가 쉽고, 그리고 향후에 나오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실적들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자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범위는 어떻게 확보하고 그리고 키워갈 수 있는가?